네, 이처럼 북한이 이르면 오늘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열병식이 예년처럼 자정 무렵에 개최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평양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언제 시작할 것으로 글쎄 보이십니까? 당겨진다면 지금 이제 한참 진행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정찰 자산을 통해서 아마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12시, 그러니까 보통 보면 2020년 이후 열린 열병식들이 대부분 야간에 진행이 됐고, 예. 그게 보면 해당 날짜 0시 시작을 이제 했거든요. 이 야간 열병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그 야간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하는 것은 그만큼 집중도를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성, 사실은 이 카메라로 찍는 위성에는 야간에는 안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시간을 그렇게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학수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예정된 0시에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9월 초에 이제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열렸잖아요.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직접 참석을 했고 아마 그 열병식을 보면서 이제 곧 있을 우리 열병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그 구상들이 담겨서 열병식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마 열병식을 하더라도 중국 열병식은 실시간 생중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시간대로 우리가 그 설명을 보고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북한이 만약에 0시에 한다 하더라도 그걸 생중계를 할지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데 이제까지 북한이 201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생중계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0시에 생중계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일단 자정에 열병식을 시작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번 열병식의 핵심 포인트가 아무래도 북중러 삼국연대가 한 달 만에 다시 재현이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 러시아에서는 메드베데프 부의장 이렇게 양국의 서열 2인자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했던 열병식들을 보면 이렇게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 총비서,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의 그동안 2023년 이후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 왔잖아요. 그리고 작년 6월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소위 말하는 동맹조약을 체결을 했고 그 조약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이 전쟁, 러우 전쟁에 파병을 해서 2만 명 토탈 2만 명 정도 파병을 했다. 그중에 2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맺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했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 19년 그 어간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후 몇 년 동안 사실은 고위급 왕래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 9월 시진핑 초청을 받고 김정은이 이제 베이징을 방문을 해서 정말 시진핑의 명언을 올려주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북중 관계 복원을 합의했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그런 고위급 2인자급이 평양을 나란히 방문한 것은 결국은 그런 과정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 9월 달에 천안문 막루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정은 우푸틴 이렇게 해서 반서방 연대를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반미 반서방 연대가 최근 몇 년서의 추세거든요. 보면은 금년 들어서 5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푸틴이 주최하는 전승절 기념해서 시진핑 주석이 가서 반미 반서방 연대를 한번 과시했고 9월 달에 시진핑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또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고 이번엔 좀 규모와 급은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주체가 돼서 또 반미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 북중러 3자 연대가 우리 한미일 3자 안보 협력과 어떤 그 수준이나 형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 중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앞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뭐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 뭐 중국 열병식 때도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이라든가 굉장히 좀 유심 있게 봤었는데 네. 리창 국무원 이제 총리가 오면서 북한과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이 16년 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말에 좀 의미를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리창 총리가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북중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산과 물이 이어진 이런 사회주의 이웃 국가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깊고 두터운 전통적인 우위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당,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 북한 이 당과의 그다음에 이제 양국의 지도자 간의 공동인식 또 합의를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합의 이행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양 정상이 지난 9월에 합의한 합의의 이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지난 9월 말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 리창 총리도 만났죠. 왕이 외교부장도 만나고. 지금 리창 총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다시 말하면 양 정상이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그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태로 이번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지는 않고 리창 총리 2인자가 이제 방문을 함으로써 어쨌든 중국이 북한이 이만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중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인데 결국은 북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든든한 뒷배를 잇고 이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고 이 지렛대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거기서 유리한 입지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열병식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건데 80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발언의 의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색출 제거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과거 김일성 주석의 반종파 투쟁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노동당 유일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제 반종파 투쟁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게 뭐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요, 1945년 이제 분단이 되면서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군 군복 대위 계급장을 달고 왔거든요. 나이가 33살입니다. 사실은요, 공산당의 뿌리가 깊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북한을 공산화시키면서 김일성을 내세워서 결국 6.25 전쟁도 일으켰고 사실은 패퇴한 거란 말이죠. 유엔군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수령 체제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사실은 6.25 전쟁 실패의 원인을 남로당의 거두였던 박헌영이 있었잖아요. 박헌영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뭐 국내파 박헌영이고 소련파 그다음에 연안파 이런 파벌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종파로 몰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밀어내는 걸 반종파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을 다 제거하고 김일성 중심의 수령 체제, 그다음에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김정은 연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80년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 유일 지배 체제를. 사실은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북한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강력한 일인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일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 결과인데 이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은 철저하게 색출해서 제거하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 강력한 발언을 80주년 계기로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보면요.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 창립 77주년 그 자리에서도 보면 말이죠. 그 서약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80주년, 당 80주년 그 기념에는요. 충성 편지 이어달리기를 했고요. 네. 이런 걸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이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렇게 다시금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보면 저는 뭔가 내부의 그런 문제를 인식한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된 연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를 공고히 하고 충성을 결속을 강조하는 이것이 지금 김정은의 가장 제1의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서 과연 직접 연설을 할지도 궁금하고 네. 그렇다면 그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앞서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날 가능성 나오면서 좀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예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14번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던 열병식이 14번인데 5번 연설을 했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또 연설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서도 대미, 대남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예.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유엔 총회 연설에 이제 외무상 부상을 직접 고위급을 보내가지고 김정은의 그 의중을 그대로 또 가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앞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들이 참석을 했고 또 당 창건 80주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하는 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마 연설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짧게라도. 그래서 보면 최근에 북한이 밝힌 그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은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보유 국가는 헌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얘기다. 따라서 비핵화는 영원히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날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고 싶다면 만날 이유는 없다. 비핵화라고 하는 그 야망을 털어내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메시지거든요. 예. 아마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대남 메시지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제 END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또 단계별 비핵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은 분명히 입장을 또 밝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걸 드러내고 밝힌 건 아닙니다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내세운 이 국가론이 정당하다. 그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날 이유도 없고 대화할 이유도 없다. 통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본인의 그런 주장과 어떤 그 노선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얘기하면서도 한미관계를 강조하고 한미연합연습, 한미일 이 안보 협력 강화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또 같이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중국 전승절 때 방중길에는 함께했잖아요. 그래서 네. 베이징에 딱 도착했을 때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네. 그 이후로는 한 달여 동안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열병식에는 좀 나타날까요? 저는 사실 중국 방문할 때
주해가 갈 것인가? 저는 안 갈 걸로 봤는데 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걸 보면 결국 김정은까지 이제 3대 세습이고 주해까지 이어진다면 4대 세습이 되는데 결국은 4대 세습의 어떤 정당성, 의지를 내외에 확인하고 가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부담도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장면만 잠깐 보여줬지 실제 뭐 천안문 막루에 간다든지 또는 뭐 리셉션에 참석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뭐 이건 안방에서 하는 행사고 더군다나 당 창건 80주년 또 3대 세습 이 백두 혈통의 이 유일 영도 체제를 강조하는 마당에 김주혜가 참석을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23년이죠. 2월에 건군절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이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특별 좌석에 앉았고 그때 보면 조선인민군 원수가 물불 끓고 김주희의 귀에다가 뭔가 귓설만하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이런 자리에서 김주혜가 안 나타날 이유는 저는 없지 않을까. 다만 2020년 23년 모습과 같이 바로 옆자리에 특석에 이렇게 앉을지는 그건 뭐 좀 외국 그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는 뭐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습을 드러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결국 열병식이라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무기를 공개하느냐 관심이 쏠리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신형 ICBM 화성 20형 이번에 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김정은이 1인 지배 체제를 강조하면서 본인이 내세운 유일한 업적이 바로 군사력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국을 비롯한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북한을 압살하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는 우리 국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강력한 핵무력을 개발한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병식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이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이 집중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그 무기들을 선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이 열병식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보여왔었거든요.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화성 20형은 지난 9월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에 직접 그 생산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 20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탄소 복합 소재를 달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 그 엔진의 그 추력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이건 결국 2021년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직접 강조했던 다탄두 ICBM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미국과 서방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엔진 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열병식에 화성 20형을 그게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뭔가 외형이라도 보여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신형 SLBM이라든지 네. 초음속 순항미사일 최근에 국방발전 2025 그래가지고 무기 장비 전시회도 했잖아요. 거기서 보여준 신형 장비들 그리고 화성 11마라고 하는 극초음속 탄도를 장착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 사실 우리를 겨냥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놓을 가능성 또 보면 요즘 자폭형 무인기라든지 다양한 무인화 이 장비들, 체계들 이런 것들을 과시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북한이 이걸 어떻게 공개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정에 있을 북한 열병식 어떤 무기들이 공개가 될지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